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립황정산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숲해설가 이신영입니다. 저희 황정산은 내륙의 관광 메카인 충북 단양에 위치해 있고요.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2008년 도토리를 여는 우수종자 졸참나무 우수종자 최종림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도토리가 많은 숲을 지금부터 도토리 숲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도토리 숲을 소개하겠습니다. 떼굴떼굴 도토리야 어디서 왔니? 깊고 깊은 산속에 황정산 도토리 숲에서 왔지. 네, 우리 도토리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내년 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영차 힘들게 도토리 껍질을 벗고 뿌리를 내리지요. 추운 겨울 따뜻한 낙엽 이불을 덮고 무사히 도토리들이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난 도토리에서 나온 새순이야.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도토리 새순들이 뾰족뾰족 얼굴을 내밀지요. 그러면 숲에는 뚜루룩 드러밍 소리를 내는 딱따구리와 함께 다람쥐들의 활동도 시작이 된답니다. 작은 도토리가 싹을 틔우고 큰 참나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도토리를 여는 나를 보고 참나무라고 부른답니다. 안녕, 난 또미 다람쥐야. 우리 도토리 숲의 주인공이지. 오늘 너희들에게 다람쥐 숲을 소개하고자 해. 네, 제가 다람쥐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비스켓 2조각을 바위 위에 얹어 놓아 보았습니다. 비스켓 위에 개미들이 새카맣게 바글바글 모여들었어요. 엄마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아이, 우리 아기 다람쥐들이 사람들이 버린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엄마 다람쥐인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다람쥐 몸에 젖꼭지가 5개 보입니다. 우리 다람쥐는 젖먹이 동물로 아기 다람쥐들에게 어려서 젖을 물리고 숲속의 열매들을 구해다가 먹인답니다. 우리 엄마 다람쥐는 아기 다람쥐들에게 사람들이 버린 과자나 견과류 등을 주워지 못하도록 가르친답니다. 첫째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 첫째 다람쥐가 외출을 한 거예요. 우와, 처음 보는 과자다. 내가 좋아하는 개미가 바글바글. 엄마가 절대로 사람들이 버린 과자는 먹지 말라고 했어. 네, 우리 착한 첫째 다람쥐는 과자를 먹지 않고 둘째 다람쥐를 불렀어요. 동생, 이리 와봐. 동생 다람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얹어놓은 과자에 첫째 다람쥐가 넘어가지 않아서 땅콩과 과자를 조금 더 놓아 보았습니다. 콩콩.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냄새야. 엄마가 사람들이 버린 건 먹지 말라고 했어. 우리 둘째 다람쥐도 먹지 않고 돌아섰네요. 우리 사람들은 숲속에 오면 다람쥐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땅콩이나 호두, 과자 등을 다람쥐에게 건네주고 다람쥐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숲속의 다람쥐들은 야생에서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람쥐와 친해지고 싶으면 다람쥐가 숲속에서 자유롭게 놀게끔 그대로 두고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엄마 다람쥐가 이제 아기 다람쥐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기 다람쥐들을 위해서 맛있는 열매들을 많이 먹여야 되겠어. 그래서 양쪽 볼 주머니에
도토리랑 각종 열매들을 듬뿍 넣었습니다. 우리 형다람쥐와 아기다람쥐는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된 것도 모르고 즐겁게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놀고 있네요. 우리 막내 다람쥐는 엄마 나 쭈쭈 좀 줘요. 쭈쭈 좀 줘요. 아직도 젖을 달라고 쪼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늘은 첫째부터 막내까지 모두 떠나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다람쥐들을 불러 모아서 이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다람쥐들은 엄마로부터 젖과 먹이를 얻어 먹은 다음에 이제 숲으로 가서 어떤 천적들과 어떻게 대항하고 맞서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어떤 먹이들을 먹어야 되는지 가르치고 나면 엄마 곁을 모두 떠나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아직도 쭈쭈를 달라고 쫄랐지요. 우리 형님 다람쥐는 막내가 쭈쭈 젖을 떼고 숲속에 가서 먹이를 스스로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형님이 기다려준답니다. 네, 이제는 다람쥐 가족들이 뿌리뿌리 흩어져야 될 시간이 왔어요. 다람쥐 가족들도 헤어질 때는 슬프겠지만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의 다람쥐의 어른이 되어서 숲속을 황장산의 도토리 숲을 누비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황장산의 도토리 숲을 교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교구는 코로나와 우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바깥 활동이 적을 때 실내에서 작은 숲을 꾸며놓고 숲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교구입니다. 준비물은 나뭇잎, 그리고 또 마른 나뭇잎, 그리고 나무의 껍질들, 각종 열매, 그리고 도토리, 그리고 버섯, 마른 버섯입니다. 버섯, 그리고 각종 곤충 모형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새, 이런 것들을 작은 도토리 숲을 꾸며보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도토리 숲에는 이렇게 많은 곤충과 열매, 친구들이 다람쥐와 함께 숲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람쥐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새순을 따먹고 꽃몽오리도 따먹지만 여름이 되면 도토리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매들을 따먹기도 하지만 곤충들을 먹기도 한답니다. 굴참나무 숲에 많이 찾아오는 우리 참나무를 괴롭히는 하늘서 친구들도 먹고요. 우리 사슴벌레 친구들도 먹는답니다. 그리고 봄부터 겨울까지 버섯도 먹어요. 이제 겨울잠을 자러 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이 친구들도 모두 사라지고 도토리를 모아서 땅속에 굴을 파서 이렇게 도토리를 저장을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 다람쥐가 땅에 굴을 파서 저장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딱따구리의 빈 집을 이용해서 아기 다람쥐들을 키우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겨울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딱따구리들은 집을 뺏긴 딱따구리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우리 딱따구리는 보통 3채 정도의 집을 마련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다람쥐들이 딱따구리의 빈집을 잘 찾아내어 이렇게 생활을 한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내 집에서 우리 유아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다람쥐 밥상 차리기 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람쥐 밥상 차리기 준비물은요, 숲에서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주울 수 있는 나뭇잎들이에요. 우리 봄부터 가을까지 잎을 주워다가 기왕이면은 노란 단풍이 드는 잎, 빨간 단풍이 드는 잎, 이런 갈색 단풍이 드는 잎, 여러 가지 잎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으니 깨끗이 닦아서 말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려둔 나뭇잎들을 채반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수어주면은 가루가 나옵니다. 이 가루를 이용해서 도토리 뚜껑이에 이렇게 작은 클레이나 찰흙 이런 것들을 아니면 밀가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맛있는 열매를 만들 수 있겠지요. 저는 특별한 나뭇잎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숲속에서는 만날 수 없고요. 집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개수나무 잎인데요. 우리 개수나무 잎은 달콤한 설탕, 달고나 향이 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부수거나 가루를 낼 때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클레이 등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맛있는 떡, 도너츠, 꽈배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곤충 모형들도 있으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다람쥐들은 도토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를 먹는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다람쥐 밥상 차리기에는 여러 가지 곤충의 모형도 올라가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함정산의 자랑인 레진공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레진공예는 우리 교구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천연 레진으로 우리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에서 나오는 진을 레진이라고 했어요. 현대에 와서는 합성 수지를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리상자 안에 표본들을 넣어서 관찰을 시켰지만 지금은 이렇게 곤충들을, 우리 여기는 도토리 숲에 모여있는 친구들입니다. 자연의 부산물들이죠. 우리 도토리 참나무에 열리는 충형, 벌레집, 그리고 소나무 솔방울을 다람쥐가 갉아먹은 우리 솔방울 심이에요. 그리고 도토리 숲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나방들의 고치집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요. 가깝게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레진 액자의 장점은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이 액자에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도토리를 여는 도토리 숲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곳에 액자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제가 화면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애사슴벌레 암컷, 은행, 졸참나무 도토리, 굴참나무 도토리, 고치, 솔방울심, 충형, 하늘소, 꼬리명주나비, 애사슴벌레, 수컷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토리 숲에서 만날 수 없는 거는 바로 은행나무, 은행이에요. 우리 동물들과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해서 옮겨주지 않는 유일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숲에서 은행나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깊고 깊은 산골짜기의 휴양림에는 일부러 은행나무를 심지 않는다면 은행나무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진공예는 여러분들이 숲으로 나가서 직접 관찰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도토리 숲 아니면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는 숲들의 부산물들을 옮겨 놓아서 이것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답니다. 레진공예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도토리 숲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함정산 숲에는 청설모들도 많이 사나요? 하고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깊고 깊은 산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청설모들은 주로 도시 공원 주변에, 도시숲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까지는 우리 청설모들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곳은 청설모가 가장 좋아하는 잣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깊고 깊은 산속에도 잣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청설모가 있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다람쥐와 청설모의 다른 점은 뭔가요? 물으셨는데요. 우리 다람쥐는 볼주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매 같은 먹이들을 볼주머니에 넣어서 옮긴답니다. 하지만 우리 청설모는 볼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앞발가락으로 먹이를 잣방울이라든가 호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발가락으로 옮긴답니다. 그리고 이 겨울 숲에 다람쥐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도시 숲에서는 청설모들의 모습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겠지요. 네, 다음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서부지역팀 방장산 자연휴양림의 도깨비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12월 1일 화요일 10시 3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